참 어제 배운 거 확인해 봅시다.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무결성 제약 조건.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뭐라 그랬죠? 면접 보러가 물어봐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 뭔가요? 그냥 물어볼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 정 기억이 안 나면 배웠는데 설명하기 애매하네요.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좀 해보고요. 요 5가지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일단 무결석 제약 조건은 뭐예요?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결성 제약 조건이죠. 테이블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결성 제약 조건이고요. 대표적인 게 5가지예요. 프라이머리 키, 폴링 키, 난널, 유니크, 체크. 이 5가지예요. 자, 그래서 의미를 좀 확인해 보면 프라이머리 키 널과 중복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건 뭐 유니크랑 좀 비슷해요. 얘는 너를 허용하나? 중복된 값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널 허용하나 보네요. 보통 얘랑 같이 쓰거든요. 널 허용하지 않게 하려면 널 허용하나 봐요. 근데 한 개만 허용하겠죠. 널 값을. 2개 들어가면 또 유니크에 위반될 거예요. 하여간 비슷해요. 프라이머리 키, 유니크. 보통 후보 키들 중에 그 테이블을 대표하는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프라이머리 키는 적어도 한 개 있어야 적절한 테이블이고요. 한 개 이상 중복 키를 만들 수는 있어도 프라이머리 키가 2개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합쳐서 하나의 키로 만들 수는 있어도 2개의 컬럼을 여러 개의 컬럼을 합쳐서 하나의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 수는 있어도 한 테이블에 2개 이상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폴링 키는 뭐라 그랬어요? 다른 컬럼의 값 중 하나를 자신이 컬럼의 값으로 갖는 그런 컬럼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느 때냐면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조인 용도로 사용하는 컬럼은 반드시 양쪽에 다 있어야죠. 데이터 값 범위가 폴링 키고요. 그래서 애시당초 반대쪽 컬럼에 값이 없으면 뭐 이쪽 테이블 컬럼에도 값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설명만 들으면 좀 어렵죠. 그림으로 나중에 꼭 확인하시고요. 난널은 그대로 너를 허용하지 않는 거고요. 체크는 뭐야? 체크. 특정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일일이 기술하는 방법이 체크예요. 그래서 본인 테이블엔 뭐 5하고 10 사이 값만 들어와야 된다. 문자만 들어와야 된다. 뭐 이거 체크를 웹에 검색하셔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한 이유는 테이블에 같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 쓰레기가 돼 버려요. 왜냐면은 SQL 특성상 데이터로 값을 조작해요. 들어있는 데이터로 값을 조작해요. 김태수를 찾으면 2개가 다 찾아지고 같은데 뭐 굳이 2개의 데이터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수에 의해서 같은 데이터가 막 들어갈 수 있어요. 잘못 짜면 그렇게 되겠죠. 이게 뭐 100개, 200개 사이면 200개 중에 한 개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웨어절 구형할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웨어절을 이용해서 요 100개 똑같은 데이터 100개 들어 있으면 100개 중에 한 개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니까. 김태수 삭제하면 다 지워질 테고, 비에노 삭제하면 같은 애들 팔 지우면 다 지워질 거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쓰레기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노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데이터 입력하는 시점이 있겠죠?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를 또 입력하면 그때 에러 메시지를 만들어 주겠죠. 보통 프라이머리 키에 이게 안 쓰는 용어인데 위배된 오라클 역사가 엄청 깊어요. 엄청 깊어요. 우리나라 6.25 때도 오라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깊다 보니까 우리 거의 한문 용어가 많이 에러 메시지로 나오더라고요. 처음 나온 에러가 계속 유지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배된다. 위배가 뭐 반하다. 우리 요즘 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허용되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뭐 그런 느낌.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 안에 같은 데이터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아래는 뭐 이제 테스팅 해보고요. 중복 키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만드는 방법 좀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컬럼 뒤에 프라이머리 키 하면은 요 컬1이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돼요. 여러 개 설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설정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중복키 두 개의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기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기술하고 나서 얘랑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펄링 키. 펄링 키는 뭐라 그랬죠? 맞죠?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다른 테이블이죠. 얘를 기준으로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 값을 프라이머리 키 컬럼 이 값을 값 중 하나를 이거 말하는 거죠? 앞에 하나 빠졌네. 다른 테이블에. 자, 얘를 기준으로 다른 테이블은 얘가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 컬럼. 이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컬럼은 어떻게 돼요? GNO잖아요. PK 컬럼이 값이 1, 2, 3이죠. 요 세 개 중 하나를 값으로 가지는 컬럼. 뭐 이거 말로 만들어서 이거 어떻게 알아? 값으로 가지는 요 세 개의 값 중 하나를 값으로 가지는 컬럼 GNO죠. 얘를 펄링 키라 그래요. 펄링 키 생성 이유는 뭐야? 이런 이유 요걸 유지하려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조인할 때 펄링 키를 써요. 조인할 때 보면 요거 얘를 두 개를 조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쪽에 없는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건 조인이 안 되죠. 사라져 버려요. 이런 애들을 허용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조인 결과가 있는 애들만 데이터를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얘를 폴링 키로 설정하면 이런 데이터 허용 아예 넣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값 중에 하나만 넣게 허용해요. 그때 사용하는 게 폴링 키라 그랬어요. 자, 폴링 키가 설정되면 이게 만들 때 불편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 데이터가 마음대로 안 지워요. 이거 뭐 지우려 그러면은 위배된다고 뭐 안 지워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데이터를 본인이 못 넣어요.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테이블 만들 때도 이 테이블이 B 테이블이 G 테이블을 참조하죠. B 테이블이 G 테이블을 참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조되는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이거 중에 하나를 갖다 써야 되니까 만들 때도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을 참조해라. 그렇게 기술해야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G 테이블을 반드시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create 테이블, G create 테이블.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2번 B 테이블, create 테이블 하시고요. B 테이블. 데이터 넣을 때도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왼쪽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데이터를 넣는다고 생각해 봐요. 폴링 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 넣는 시점엔 여기 아무것도 없겠죠? 이쪽에 없는 데이터 2를 넣으려고 하니까 폴링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된다고 뜨겠죠? 여기 그럼 위배 안 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기 1 데이터를 먼저 넣은 다음에 여기 먼저 넣은 다음에 여기 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인서트는 어떻게 돼요? 이거 G 테이블에 인서트를 먼저 하고 G 테이블에 4번 B 테이블에 인서트를 먼저 하고 그렇게 되겠죠. G 테이블, B 테이블 그렇게 인서트 하고요. 지울 때는 얘를 먼저 지우려고 그러면 11 들어있어요. 얘를 지우면 폴링 키 제약 조건에 위배되죠. 이쪽 테이블에 없는데 1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지우면 에러가 나요. 오른쪽 테이블 먼저 지우면 불가해요. 왼쪽 테이블 B 테이블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이쪽 테이블을 지워야 돼요. G 테이블을 지워야 돼요. 이 순서 모르면 못 지워요. 아유, 가보면 초임들 뽑아놓고 데이터 좀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입력을 못해요. 테이블이 워낙 복잡하니까 300개 정도 시키지도 않아요. 솔직히 똑똑한 사람들이면 윗사람들이면 시키지도 않아요. DB 못 건들게 해요. 문제를 만드니까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걸 무시하고 한 번에 다 지우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캐스케이드인가? 캐스케이드 옵션을 사용하면 뭐 이런 관계없이 다 막 지워져요. 관계 있는 애들 다 따라서 다 지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모르고 쓰면은 DB 망가지겠죠. 아는 사람만 이걸 아시는 분만 쓰셔야지. 모르고 막 쓰시면 나중에 본인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필요하면 웹에 검색해서 사용해 보세요. 근데 전체 상황을 알고 쓰셔야지. 모르고 쓰면 나중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캐스케이드로 한번 볼까요? 우리 예전에 ERD 한번 볼까요? 맨 위에 여기 있네요. 자, 이 테이블 봐요. 이게 키 관계예요. 프라이머리 키랑 폴링 키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전부 모든 테이블에 다 관계가 있는데 얘를 캐스케이드로 지우면 어떻게 돼 있어요? DB 이거 다 연결돼 있잖아요. 테이블 다 지워져요. 다 없어져요. 일단 조심해서 본인이 아는 수준에서 꼭 쓰셔야 돼요. 된다고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예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필요하신 분은 검색해서 쓰시고요. 되도록 쓰지 마시고 일일이 구조를 파악하고 하나씩 지우세요. 어디 갔나? 자, 폴링키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잡다한 것들 볼게요. 유니크 컬럼에 한 칸 띄우고 유니크 유일한 값만 넣을 수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 비슷하죠. 난널 널을 허용하지 않아요. 난널하고 유니크하고 합쳐지면 거의 프라이머리 키랑 거의 동일해요. 체크 A4 컬럼에
0보다 큰 값만 넣으래요. 양수만 들어가게 설정한 거고요. 그럼 음수 넣으면 안 들어가질 거예요. 디폴트 보통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컬럼에 널 값이 들어가요. 근데 디폴트 값을 이렇게 컬럼에 설정해 놓으면 널 값이 들어올 때 1로 값이 대처돼요. 디폴트에 선언된 뒷부분에 있는 숫자로 들어올 값이 결정돼요. 예제 보고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더 자세한 값을 뭐 사용하고 싶다 이걸로 검색해서 좀 써보시고요. 이거 특별히 사용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사용 안 하지도 않고요. 자, 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간단하게 했어요. 많이 안 쓰는데 안 쓰진 않아요. 엄청 많이 쓰는데 제가 많이 안 쓰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데 당장 필요 없는 것들, 없어도 뭐 우리 프로젝트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들, 당장 필요하지 않는 거. 넓게 보면은 더 중요할 수 있죠. 뭐 프라이머리 인덱스나 뭐 이런 것도 뷰나 뭐 대단히 중요하죠. 멀리 보면. 근데 당장 테이블도 못 만드는데, 테이블에 데이터도 못 넣는데 당장 중요하진 않죠. 테이블 당장 중요한 건 조인까지. 조인 예제 많이 보세요. PDF에 있는 거 많이 보고 책 같은 거 사서 보고 주말에 도서관 가서 SQL 책 열고 본인 수준에 맞는 책 보고. 자, 이해 안 되는데 뭐 몇 시간씩 잡고서는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쉬운 책 반복해서 읽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뷰가 뭐냐? 이거 가상 테이블이라 그랬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기존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조인해가지고 가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 데이터가 있고 얘는 실제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가상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랬죠? 1번 복잡한 쿼리. 이거 세 개 조인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테이블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이 테이블을 셀렉트하면 되겠죠. 복잡한 쿼리를 간단하게 하는 게 최고 목표고요. 보안 설정. 뭐 일반 사람들에게 뭐 급여 정보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기존 테이블을 공개해주면 테이블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개 가능한 내용만 뽑아서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 사람은 이 테이블만 볼 수 있고 나머지 테이블들은 볼 수 없게 하면 보안 설정이 되겠죠.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테이블 쓰고 조인해서 쓰세요. 자,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create view하고 뷰 이름 쓰고 가상 테이블 기존 테이블들에서 요 뷰를 셀렉트하면 나오는 그 테이블을 SQL로 작성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쓰던 애를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겠죠. 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퀀스. 얘는 뭐라 그랬죠? 시퀀스. 이게 뭐 오라클 뭐라 그래야 되나, 카운터 객체요. 한번 본인들만의 웹 같은데 잘 정리한 사람들 많으니까 저는 쉽게 정리한 거고요. 전문 용어들이 있겠죠. 오라클 카운터 객체. 뭐 하는 애라 그랬어요? 0부터 하나씩 카운트하는 애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보통 게시판 글 번호 쓸 때 계속 하나씩 증가하잖아요. 그때 많이 써요. 그래서 얘를 하나 선언하면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죠. 크레이트 시퀀스 이름 이렇게 선언한다 그랬죠.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카운터 할 수 있는 객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요 이름으로 A라고 할게요. A라는 이름으로 카운트 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생성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면 뭐 0이고요. 설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검색해서 쓰시고요. 뭐 대부분 0부터 카운트 할 테니까 한 개 더 필요하면 하나 더 선언하면 다른 카운터 생기겠죠. 그래서 얘를 카운트하고 싶으면 a. next val 해가지고 요 카운트를 하나 증가한다 그랬어요. 0을 1로 증가하고 1 값을 리턴해 준다 그랬어요. 얘를 찍으면은 0일 때 찍으면 1이 나오고요. 1일 때 찍으면 2가 나오고요. 3일 때 찍으면 3이 나오고요. 3일 때 찍으면 4가 나오고 하나씩 증가해서 찍히죠. 그리고 next val 말고 또 하나 옵션이 있다 그랬죠. next current value curvel 여기가 있다 그랬죠. 얘는 2이면 1이면 1 현재 값을 리턴해 줘요. 실행할 때마다 리턴해 줘요. 하나씩 증가하면서 저장하고 싶으면은 쿼리에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카운터와 별도로 다른 카운트 넣고 싶으면 B를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시퀀스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next value. 얘를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1씩 증가돼요. next value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커벨이죠. 현재 카운팅된 마지막 카운팅된 값을 계속 읽어와요. 5까지 카운팅 됐으면 5가 계속, 10까지 카운팅 됐으면 10이 계속. 자, 그 다음에 삭제요. 드롭 시퀀스 이렇게 삭제할 수 있어요. 시퀀스 이름, 드롭 시퀀스에서 시퀀스 이름. 간단하죠? 좀 더 뭐 복잡한 형태로 카운팅을 쓰고 싶으면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더 복잡한 방식이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인덱스 설명해 드렸어요. 인덱스는 솔직히 여러분이 만들 일이 없어요. 오라클은 있어도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를 좀 해보시고 만드세요. 왜 만들지 말라 그러면은 오라클은 특이하게 지가 알아서 인덱스를 만들어줘요. 인공지능인가 봐요.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덱스가 뭐냐, 책에 보면 색인 있죠. 목차. 어때요? 목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책 실제 내용을 어디 있는지 쭉 훑어봐야죠. 근데 목차가 있으면 내가 찾는 게 뭔지 목차 보고, 글번호 있죠? 글번호 보고 실제 페이지 가면 검색 속도가 목차가 있는 책이 훨씬 올라가겠죠. 검색 속도가 상승될 거예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인덱스, 색인, 목차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검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인덱스 잘 사용하면 우리 로그인 같은 경우 어때요? 로그인 같은 경우 5천만 건 이상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스캔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로그인 할 때 3초를 넘기지 않아요. 거의 실시간이죠. 로그인 버튼 누르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DB를 잘못 만들어서 DB가 느린 거지. 데이터 양이 많다고 DB가 느릴 수가 없어요. 자, 색인을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검색 속도를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인덱스 종류는 보면은 넌 유니크하고 유니크 인덱스가 있는데 중복값이 없는 거죠. 자, 이거 이전에 이런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키, 외래 키, 유니크
이런 제약 조건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인덱스가 생성된 있느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인덱스 확인하는 거 셀렉트 문이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덱스는 넌 유니크하고 유니크 인덱스 되게 두 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범위 조회랑 유니크 인덱스는 뭐야? 같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 실제 그 값을 하나 딸랑 검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여기도 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해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생략하고 간단하게 결론만 얘기해 드리면 그거예요. 응? 한 컬럼에 데이터가 중복된 데이터가 없으면 유니크 인덱스 쓰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데이터 중복된 값을 갖는 애들은 non unique 인덱스 사용하시면 돼요. 인덱스 자체도 쓸 일이 없는데 본인이 만들 일이 없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관련된 얘기를 하면 솔직히 오라클 교육과정이 전체 교육과정이 뭐 100%다 하면은 여러분이 배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인서트 업데이트 셀렉트 조인은 뭐 10%밖에 안 돼요. 인덱스가 거의 50%를 참조 50%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내용이 여기서 하기는 너무 많아요. 여기서 하긴 너무 많아. 이것도 10%한 것도 연락 힘든데. 나중에 그리고 이거를 인생을 걸고 이걸 공부한다 해서 본인들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인덱스 사용하는 거나 이걸 공부해서 이해해가지고 오라클을 사용하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쌤일 것 같아요. 오히려 공부를 하게 되면 잘못된 인덱스를 사용해서 나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물론 많이 공부하면 차이가 생기겠는데 그 많이가 1년, 2년이지.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갖고 택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인덱스가 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 개의 인덱스 정도는 쓸 줄 아시면은 뭐 10년, 20년 공부하신 오라클 조작하시는 분이랑 초임이랑 전혀 차이가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두 개 만드는 방법 언제 쓴다고요? non unique는 들어있는 데이터가 중복이 있을 때, 유니크는 중복이 없을 때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유니크 인덱스는 이렇게 크레이트 인덱스 사이에 유니크 넣고요. non 유니크 인덱스는 여기다가 non 유니크 인덱스 넣으셔도 돼요. 여기 생략하셔도 되고 크레이트 인덱스 하시고 이렇게 인덱스 설정한 테이블이랑 컬럼 포함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인덱스 만드는 방법. 그리고 되도록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애들만 사용하시고요. 자기가 유니크나 넌 유니크 쓰면 테이블이 성능이 향상될 것 같다. 본인이 DB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먼저 웬만해선 쓸 일이 없거든요. DB 설계를 잘못하면 발생하겠죠. DB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얘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진 않아요. 자, 요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확인하는 방법은 알아야죠. 만들었는데 성능이 더 저하돼. 그래서 제대로 인덱스가 사용하고 있는지 꼭 얘는 솔직히 경력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실제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눈으로. 왜냐면 자기도 뭐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만들어 보면은 생각과 다르게 동작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크레이트하고 인덱스 만든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 클릭하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는 인덱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여기 나오면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안 나오면 사용 안 한다는 얘기고요. 테스트 돼 있죠? 테스트. 이건 테이블 이름인 것 같고요. 테이블도 최종 사용하면 나오고요.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몇 개 살펴보면 얘는 인덱스를 사용 안 하고요. 테이블 스캔해서 이 테스트 7을 스캔하고 있다고 뜰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A1 인덱스가 A1, A2 이게 이게 유니크였나? 유니크. 그다음에 넌 유니크. A4가 넌 유니크죠. 자, 그래서 어때요? A1 인덱스 사용하고 있죠. 이거 인덱스가 이게 중복돼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1으로 정렬한 다음에 A2로 정렬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어 인덱스로 설정하면 A1 기준으로 정렬되고 A1 값이 같으면 A2 값으로 정렬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겠죠. A1이 정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키를 사용하고 테이블 스캔하고 그렇게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A1이랑 A2를 같이 쓰니까 A1, A1 찾은 다음에 A2를 찾으니까 인덱스 쓰겠죠? 사용하고 테이블 스캔하고 뭐 테이블 스캔은 왜 해요? 다른 모든 데이터를 출력해야 되니까 실제 테이블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3는 원래 키가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A4는 1, 얘는 키가 설정이 돼 있죠? 요쪽 키 사용하고 테이블 스캔하고 얘는 보면 테이블 스캔을 안 해요. 다 테이블 스캔 다 하는데 얘는 왜 안 했냐면 이런 걸 커버드 키라 그랬죠? 커버드 키가 아니고 커버드 SQL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커버드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보면은 이렇게 키를 만들어 놨어요. A가 3은 1 해가지고 뭐 이게 뭐 1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찾았어요. 근데 어때요? A3를 출력하래요. 키에 있는 값으로 출력하래요. 그럼 1이 출력이 되겠죠. 1이네. 1. 그럼 실제 데이터에 갈 필요가 없죠. 목차만 보고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성능이 빨라요. 그리고 실제 테이블 스캔은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빠르다고요. 자, 그래서 요걸 다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짜시면 요것만 아시면은 말했지만 웬 10년차 데이터베이스 조작하시는 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DB 만들어 쓰시면. 제 경험은 그래요. 자, 더 자세한 건 한번 읽어보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잭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트랜잭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트랜잭션 면접 보러 가서 가장 많이 하는 DB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조인 할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뭔가요? 두 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면접 보러 가서 거의 50% 이상 받을 확률이 높아요. 트랜잭션 뭔가요? 이게 트랜잭션은 SQL 실행 단위 최소의 실행 단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실행 단위를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셀렉트 모든 거 from 이렇게 SQL을 실행했어요. 이거 중간에 다른 작업이 못 들어와요? 업데이트 A A 컬럼을 뭐 업데이트 했어요. 10으로 이런 작업들
이런 걸 실행했는데 반은 업데이트되고 반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전부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전부 업데이트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작업만 일어나지 반은 되고 반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이거 얘는 실행 단위예요. 이걸 쪼갤 수 없어요. 반만 실행되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막 작업하면 문제가 되는 걸 허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일 쿼리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반드시 검색해서 어떤 컬럼이 10일 때만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싶다 해봐요. 근데 누가 이걸 실행하고 나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SQL 단위로 실행 단위가 정해지는데 얘를 실행하고 나서 누군가 A 값을 바꾸면 얘는 어때요? A가 10이 아닌데 실행되게 되겠죠. 이 사이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쿼리, 여러 개의 쿼리를 하나의 실행 단위로 묶어가지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DB는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 묶음이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트랜잭션. 이렇게 묶는 작업을.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작업한다고 바로 적용되지가 않아요. 작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본인 DB를 못 써요. 이런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이런 작업을 하는 동안. 그리고 본인이 작업이 끝나면 가르쳐 줘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커밋이나 롤백을 이용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서. 그래서 커밋 하면은 그동안 한 작업을 이거 제대로 된 거야 하고 적용하는 거고요. 롤백 하다 보니까 잘못됐네. 취소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제서야 다른 사람이 본인 DB를 쓸 수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DB를 쓸 수 있어요. 종종 실습 나중에 웹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데이터 넣는데 안 들어가진대. 잘 보세요. 본인이 프로그램에서 DB를 접속하고 있고 SQL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 SQL에서 작업을 막 했어요. 이 데이터를 막 넣었어요. 프로그램에서 확인하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요. 왜 없냐면 작업 중이잖아요. 커밋 해주셔야 얘가 작업이 끝나야 커밋 안 하고 넣기만 하면 아이고 다 날라갔네. 반대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커밋 하셔야 내 작업 다 끝났으니까 너도 이제 내가 넣은 데이터 해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작업한 거 반드시 커밋 롤백 하고요. 그게 트랜잭션 관련된 내용이에요. 트랜잭션 쪼갤 수 없는 단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SQL문을 날려도 작업을 마무리할 때 커밋 롤백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트랜잭션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사진 찍어 볼게요.